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냥 평소에 일하다가 가끔 듣곤 했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3달 전의 일이었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러분들께도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지인들은 모두 제 짧고 간결한 10월대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사는 곳이 생각보다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도 서로 거의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어렸을 적에 함께 놀던 소꿉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그중 한 친구의 동생도 함께 놀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거의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이 여기에는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어린 자식들도 함께 모여 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잘 자라던 제게는 어느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며 어른이 되어 회사를 다니기 위해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집에 내려갈 일이 생겨 군산으로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저는 하품을 하면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어딘가서 많이 봤던 듯한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또 섬이 아니다야 라고 말이에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죠? 또 광주로 갔다 오신 거 아니셨나요? 취업하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시고 이제야 연락하시다니. 민지한테 무슨 소식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저는 오늘 엄마가 내려와 보라고 해서 잠시 내려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이따 저녁에 큰 약속이 없다면 애들이랑 한번 모여서 뵐까 해요. 갑작스럽게 만난 광민이는 제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동네에서도 부모님끼리도 잘 아시는 친구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지만 가족들과 예정한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요. 빠듯해서 대충 인사만 하고 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광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옥으로 서며 찬, 수랑, 소, 민이도 너희 얘기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만날 수 있니? 너 시간이 되면 우리 왜 날 옛날에 가던가 맥지 말지 거기를 6시까지 와.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꼭 오늘 만나야 하는 거야. 방금도 잠들 뻔해 고 겨우 전화 받고 깼는데. 무슨 소리야? 애들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을 때 나와서 같이 만나면 좋잖아. 내가 지금 데리러 나갈까? 알아서 잘 찾아올 수 있지. 그런 건 기다릴게. 갑작스런 친구들의 연락을 받아서 너무 피곤해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친구들을 만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과 광민의 친여동생 이소민도 함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와, 화기계이고요. 오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언니를 더 예뻐졌네. 자주 오지. 광주 가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해 언니, 광주 가고 나서 오려보. 얼마나 실험실을 말하는 건지 알아요? 홀마나 웃겼다고. 남자의 첫사랑이 저리도 깊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아,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에이, 그런 거짓말 이제 안 되나. 광 좋아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치던 게 누군데요? 그나저나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오랜만에 얼굴들 보니까 정말 좋아요. 떠나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소매는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는 거야?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만날까요, 언니? 다른 남자친구란 알코올 달고 연애 잘하 귀찮아. 옛날 오빠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쉬울 거라고 달라뽑으시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옥 언니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빠 만날 하니까?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우리 오빠가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다니까. 빗질 않네 정말 갑자기 저는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사실 광민에게도 제게는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광민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광민과 둘이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몸도 피곤해서 친구들과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광민과 저는 매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고 저도 회사 사정이 생겨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는데 연애보다는 집 근처에서 살면 편할 것 같은 생각에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광민과 하루 이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한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깊어졌고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광민이 제게 차라리 이렇게 지내기로 했다면 진심으로 사귀어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었던 저는 흔쾌히 광민의 고백을 수락했고 우리는 서서히 깊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사귀는 동안 친구로 지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를 아끼는 그의 모습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왔던 것도 있어 생각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점점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양쪽 집안은 갑작스러운 상견례를 해서 어색해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들끼리부터 좋은 인상을 줬어요.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위해 만나기로 했고 그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러 식당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볼에는 빨간 피멍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맞은 거야? 얼굴이 왜 이 지경이야? 529래 이렇게 모여 속상하게 짜증나 죽겠네. 정말 아니 소민이 그 기집애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나에게 확인하러 같이 가달라고 하길래 함께 갔다가 살짝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그만 열이 받아서요. 한마디 했더니 주목이 확 날아왔다. 대충 상황은 해결돼 있었는데 오늘은 그 기집애 때문에 집안이 뒤집혀서 난리다. 왜 이상한 애들만 만나는지 곡성되게 말이야. 자기가 잘 대해주고 보살펴주다가 언제쯤 없어지려나. 난리야. 아니 액션쉬는 예전부터 이래서 집안이 뒤집힌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남자도 화가 나서 나한테 11억 원과 구원을 요구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니까 이런 상황에 마음이 찌푸려진다고. 그럼에도 이자와 오랫동안 지내던 사이로 어떤 아가씨는 남자친구의 친구 동생이자 정화와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 결혼 후에 더욱 친해졌다. 지내다 보니 후 층을 바꾸는 것부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시누이에 대한 스트레스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부터 빼어난 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동네 안에서 만나지 않은 남자가 없을 정도라던 시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매일 남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80억 얻지 않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인기가 많고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타입이라 생각했기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이는 너무 과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격이 얼마나 듬직하고 놀기를 즐기는지 만난 남자들 모두가 천장을 내려다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여자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네요. 몸 안 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기 일쑤였던 시누이가 어느 날 시댁에 모두 모이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둘러 그날 저녁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걱정되네. 진짜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다들 모이라는 거야? 하루 둑 조용할 틈이 없네. 당신이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기존에 다 더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까지 부르는 거야? 나 참 귀찮아 죽겠네. 우선 가서 들어봐야 할 주모 남편과 저는 시누이의 행실에 대해 익히 듣고 알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큰 사건이 터뜨릴까 노심궂게 조사하면서 시댁 문을 열었는데 웬 처음 보는 젠틀하고 준수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남자가 시누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보았더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결국 시누이가 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생각한 것과 같이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해버린 것인데요. 2개월 만난 남자친구를 데리고 변태를 하겠다고 의연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직 심의 나이는 남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25살이 되었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다소 빠르지 않냐는 시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왜 내 맘을 몰라? 내가 자유롭게 나아가며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어줘야지. 당연히 얘기는 내가 하겠어. 그렇게 해야 해. 혼자서 날 위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야? 엄마, 아빠는 키울 건가요? 나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구나.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박살날 거야. 당장 허락해 달라고 빨리. 말도 안 되는 태연하지 않은 태도를 보며 저는 진짜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발버둥치는 식으로 보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누이는 자신의 배가 나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떼쓰며 말했고 정신이 머리 보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대로 따르라고 시켰습니다. 제 기준에선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시지 않아 결혼 후에 그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딱히 제가 도와줄 일은 없는데요.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단기간에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온 시댁 식구가 예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 또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부분이라 매우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래도 어차피 아이는 들어선 상태였고 벌써 2개월이 넘어 3개월에 접어들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결혼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봐줄 사람도 딱히 없는 판국의 시누이의 발 속에는 한 명이 아닌 덜컥 쌍둥이를 임신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전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고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 계획은 남편과 아직 없었기 때문에 부러우면서도 저 시누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있을지 감안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가씨, 축하합니다. 결혼도 축하하고 출산도 축하드립니다. 아, 언니, 주문 줄 알았잖아요. 아, 오늘은 나중에 진짜 제왕절개를 하지 말고 자연분만 해야 해요. 너, 진짜 아파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 이제 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끝인 건가? 언니는 정말 좋겠다. 아직 얘기 없어서 오빠랑 둘이 재미있게 살면서 부럽네요. 에이, 그런 말을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들이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나야? 이제 슬슬 남편이랑 준비해야 해요. 나중에 애기들 언니도 같이 봐줄 거죠. 아따, 진짜 엄마가 일하느라 뭐 봐준다든지. 아버지는 말도 끝도 없고 언니뿐이라고 하셨어요. 나만 남았으니 믿어주세요. 알겠죠? 제가 정말 바쁘고 어려운 때에는 언니가 도와주어야 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제 조카이기도 하고 아버니의 아들이기도 하니 언니가 가끔씩 돌봐줄 수 있는 정도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실 수 있어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그런 이유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보면서 조카에게 미쳐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고 아이들을 상당히 즐겨하던 저도 집안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더욱 활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전의 시대보다 현재의 시댁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돌이 지난 지 꽤 됐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입에 넣고 물리려고 하는 시기여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물건도 삼켜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시누이를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도 음성 낮춰. 아니, 애들이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데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집에 초단부자 너. 남편이 버럭하면서 아이들 좀 잘 보라고 나무라는데도 귀찮다는 듯이 소파에 삐딱하게 엎드려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보고 나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들 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엄마가 나왔으니까 다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시겠죠? 억지로 쉬라고 계속 나한테 잔소리만 하니까 짜증나. 아, 오빠가 얘기 좀 듣자고 해서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줄 알아? 아는데 좀 두어주면 어땠을 텐데 나한테 뭘 그러는 거야? 제사도 모두 하루 종일 빽빽하게 우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어제는 못 잤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좀 쉬게 아이도 살펴주면 좋겠어요.
나는 본인의 아이를 몰라라 하고 휴대폰만 보며 남편과 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아이들도 똑같이 징징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이가 철없이 그런다고 해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아이들에게 못해줄 게 없으니 가능한 모든 것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들은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제 행동이 확인되어 기뻤을까요?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얼른 시누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바닥엔 음식물로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에서 시누이는 짜증내며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의 남편이 그나마 집을 조금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울면서 전화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서 언니 애들에게 줄 만한 이것저것 잘 먹을 음식들이래요. 왜 우리 동물들은 잘 안 먹는 거죠? 평소에 언니가 먹이면 잘 먹었는데, 근데 내가 해주면 잘 먹지도 않고 빽빽 울기만 하고, 진짜 나도 할 때까지 했는데 지쳐서 이제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언니가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아니요, 아가씨. 쉬운 목 따위는 왜 이렇게 빨강한 거죠? 무거운 것 같은데 혹시 신한테 섭취를 시킨 거예요? 모르겠는데 다 섭취를 시켜준 적은 없는데. 아, 얼마 전에 맘카페에서 해산물 믹스 카레로 8길래 사서 오늘 먹은 건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정말 아가씨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해산물 믹스 카레를 준다면 어떡해요? 여기 쉬운 목덜미를 보세요. 빨갛게요. 부어올라 있잖아요. 이거 심각하면 큰일이야. 나는데 이런 건 없어. 씨를 잘 보면서 먹여야 해. 그런 건물로. 아,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빼고 먹어요? 그냥 먹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사서 먹이면 안 되나요? 진짜, 시누이는 육아 지식의 수준이 취해졌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긴 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고, 그러다가 한두 번씩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밥도 먹여주고 놀아주고, 때로는 시누이가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몇 일 내내 바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나절 정도 아이를 돌보는 것쯤은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50번째 호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는 아이들을 내게 전화해 시부모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시부모 집은 근처에 있었지만 자동차로 15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두 아이를 안고 시부모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조금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한 기색을 내며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일러줘야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아닌 외출을 했다가 저녁 늦게나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시누이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을 시장 또는 우리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시누이에게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시누이를 만난 날 말문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입가면 삐지고 울기 일수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했었어요. 저 아가씨,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외박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댁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들켜서 혼나기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다음날 스케줄이 있고 해서 데리러 온다는 말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며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요. 아가씨가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언니의 말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밖에서 놀기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죠. 그래서 언니는 그나마 집에서 있으니까 애들 그냥 놔두면 언니가 할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러면 엄마가 허리 아프다거나 용돈을 달라는 은근한 말들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언니가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야기했는데 제 말에 말이 막히고 혼자 놔두면 애들이 혼자서 잘 논다거나 즐긴다는 말은 안 돼요. 이런 말은 어디서 들은 건지 정말 궁금하고 잠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유이랑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이들은 간간히 봐줄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바쁠 거라고 이야기해두는 편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는 내 진심 어린 말에 깊이 감동된 것 같다고 확실히 대답해서 난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아이를 갖는 게 좋을까? 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길 것 같고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슬슬요. 어떠해? 아이가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이 룩 어떠니? 갑자기 무슨 아이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야? 나중에 60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소민 애들이 보기도 바쁘고 우리도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주변 형들을 보면 다들 30대 후반인데 하나도 늦은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거기서 악어신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와? 물론 우리가 애들을 자주 봐주고 예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키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도 해봐야 해. 가정을 꾸며가며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조카들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다른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도 많은 일에 신경 쓰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을 내어 다시 하자. 저는 먼저 씻고 자려고 하는데 당신도 얼른 씻고 자세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냥 조카들만 바라보는 남편에게 정상적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한 번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어머님과의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뭔가를 회피하는 기분이 드네요. 조금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 말씀을 들을까요? 얘기하신 건 무슨 볼수해야 하는지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왜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디라는 애가 짐이 쌍둥이라니 참오리하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이가이 되면서 그 아이를 지금 볼 거예요. 그나마 당신이 조금씩 봐주니까 소민이가 어디 나가서 일이라고 볼 일 보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 없으면 이가이 있어도 그 생각이 좀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쌍둥이가 좀 커서 유치한 도움을 받을 때 또 임신해도 늦지는 않겠죠. 그리고 당신도 현재 한창 폰을 불고 있는데 꼭 지금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지요? 그렇다면 내 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당연히 장남은 제 남편의 아들이고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모자란 점이 없어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록하라고 했지만 그때 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일하고 돈을 버는 남편을 위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하겠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내가 이 집에서 외로운 존재로만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하루 휴가를 내고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중이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전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너 지금 집 앞에 마트 가서 잠깐 마음을 내다. 나는 셔츠도 세탁소에서 찾아야 되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것 같은데 좀 찰 한번 해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일찍 끝나서 굳이 20분 집에 갈 거니까. 지금 장 보러 갔다 와 알겠지? 나 아파 죽겠다고 몸이.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서 다짜고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달라는 이 못난 남편을 어쩌면 좋을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저는 마트에 갔다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씻고 준비를 한 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식재료를 산 후 근처 세탁소에 들러 남편이 맡겼다는 셔츠까지 찾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어야 할 집에 갑자기 남편이 있어서 귀신을 보았을 때처럼 놀랬고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갑자기 남편이 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회사에 아니고 여기에 있냐며 어머니가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고 옆에는 시누이들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왜 여기 있어?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데 지금 설명 좀 해볼게요. 아니야, 그게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민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몇 일 좀 애들을 보자고 하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당신 몸이 아파서 오늘부터 주말 내내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서 당황스러워졌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너무 당황돼서 말이 나오질 않는데 애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돌볼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온몸이 몸살 기운에 힘도 없는데 장바구니를 들어서 세탁소까지 들렀다 오니 펼쳐진 이 광경에 아기들이 너무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신호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아가씨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왜 우리 집에 있나는 건가요? 지금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애들 때문에 조퇴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멀쩡히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집에 있는 건데 이런 곤란하죠. 지금 와서 애들을 얼른 데려가세요. 아니면 어머니 밭으로 데려다 줄 테니 그러게요. 언니 오세요. 막 연락 왔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해서 전해줄게요. 아니, 아직 올라오는 건 아닌가 봐서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깜빡하고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차피 언니가 볕 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빠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언니가 좀 봐주면 안 돼요? 아오니, 지금 전화가 왔어요. 먼저 메시지를 남길게요. 상대방이 말하던 중에 전화를 끊는 신우이에게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는데 신우이로부터 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4일만 같이 가면 된다고 부탁하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신우이에게 단순히 통보하는 문자였습니다. 지금 당신 정신이 맞는 거니?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아이들을 맡기는데 받아주겠다고 그런 척하지 마. 당신이든 아가씨든 무시하고 버린 듯한 지시자로 내가 그냥 바보인 줄 알아. 알겠어. 애들 좀 봐주고 싶어서 내가 시를 낼 줄 알았어. 나는 참기가 한계가 있어. 빨리 엄마 집에 애들을 데려다 주고 싶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참을 수 없어. 정말 아픈 걸 알면서도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를 왜 생각하지 못해? 몸이 아픈 걸 누가 몰라. 병원에 갔다 와도 되는 거고 약을 먹으면 조금씩 좋아질 텐데. 그래. 평소에 옷이라도 잘 입고 다녔던데 어디서 이렇게 감기까지 걸려왔니? 내게 크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뭔데? 너는 진짜 알수록 이기적인 사람이야? 가족이 많이 있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도 없는데 동생에 관해 콧바람 좀 쐬고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어.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 조카들을 못 만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자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거야? 다시 지금 말 달래. 아이들의 일이 생길 거야? 당신이 못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이기적인 나는 어머니처럼 대신해주고 올 거니까. 그런 줄은 알아? 사람은 정도가 있어. 이건 빨래를 대신해줄 종이가 아니니까.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이따금 당신만큼 이기적이고 가족 밖을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가려고 해. 나는 너 같은 남편이 필요하지 않아. 남편을 대접해주자고 큰 소리를 치면서 간단한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돌아오려는데 어머님이 날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은 네가 보기로 했는데 왜 여기로 데려와? 나 홀로 아이들 둘을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답했지만 어머님은 대책 없이 군다고 했다.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살지 참 알미비통하다.
어머님의 떠드는 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닫고 가까운 친정으로 향했다. 서러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펑펑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처음에는 한 번 울고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걱정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선을 끌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펼쳐 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모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어르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뺨을 한 번 치고 그로 인해 빠르게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말이 무뚝뚝하게 하지 않아도 돼.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집과 너희 집간의 딸은 50이 넘는 정도 들어서 보이나 봐.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 아이비가 편하게 느끼는 법이 있어? 다시는 내 딸 볼 생각마저 하기 싫어졌고 미래에 내 딸이 싸우는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싫어해. 옛날부터 애들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재수 없어서 괜찮아하게 되었네. 가족과 같이 지내려고 노력한 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내 딸이 더 이상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당장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해. 엄마는 속이 시원하게 시댁문을 박살내며 나왔고 아빠는 냉담하게 화를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였어. 나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엄마와 아빠를 안아 펑펑 울었고 동시에 자식으로서 못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너무 부끄러웠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는 신호를 시어머니에게는 친정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머리말을 써야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친정에서 아이들과 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로 4일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사실이 뭔가 찜찜해서 시어머니의 남편에게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것을 확인해보라고 혹시 남자와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 전달해 드리는 것에 대해 신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전역을 하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제주도 어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남자랑 같이 여행을 다녀온다는 사람이 그 남자를 일도 모르는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연락드릴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등 빠진다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나오기 쉽지만 서민이 제대로 파악하고 결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 모르게 저한테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들킨 경우가 있었어요. 적이 있었으면서 그때도 좋게 눈 감아주기로 했지만 문득 아까 신우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 메시지로 연락해오면서 재촉의 예감이 들었고 그러더군요.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한 후 확인해보라고 요청한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왜 내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며 사람들한테 망신을 줘요? 애들 좀 살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언니 때문에 다 이혼당하게 생길지도 몰라요. 비친 거 아냐고요. 그녀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리는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 데는 10년이 넘었어요. 걔 버릇 좀 고쳐야 한다. 가정에 열심히 충실해야 해요. 아니라고? 소민아, 내가 언니로서 하는 말인데 너는 동네에서 떠돌며 발정난 개처럼 울지 말고 앞으로는 뒷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해. 나중에는 자식들이 네가 그런 모습을 싫어할 테니까 알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냐? 지금이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양심을 챙기며 살아야 해. 너는 오빠도 돈도 가족도 다 포함해서 나랑 연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더 이상 얽히지 말자. 그리고 네가 이혼을 당하든 말든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먼저 이혼을 원할 테니까 그 다음은 네가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지금 그녀가 말을 다 했어요. 내가 다시 군상을 간 뒤 머리카락을 잡아서 찌르고 버릴 거예요.
당장 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난 내 나펠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알아. 나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지금 그런 짓을 꾸미지 말고 당장 아니라고 말한 말이에 이 미친 여자야. 비친 여자는 넣어야 해. 너 진짜 병원에라도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지난 편 없이 못 살 것 같다는 기집애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나 희덕거리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나 하는지 알겠지. 현재 나랑 한 통의 녹음 파일도 내 남편에게 다 전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끊어. 전시 누이에게 호된 소리를 내뱉고 있어. 나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그 중에서 남편이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전화가 오는지 안 받으려다가 한 번 받았더니 저한테 난리도 아니더군요. 여보야, 내가 진짜 미안할 텐데 나는 당신 생각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소민이도 유나기 할지도 모르는데 나까지 당신이랑 갈라서 우리 엄마 아빠를 동네에서 창피하게 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내가 잘할게.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을 잘 챙겨줄 테니까 다시 생각 좀 해봐. 우리 애기도 낳을 때 만찬 앞으로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당신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도 비늘 신용이라도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보냈던 수년간의 신원을 완전히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당신 부모님 체면을 위해서 나한테 잘 하겠다는 소리야. 됐어. 당신이 그동안 우리 둘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했던 그 바람에 난 너무 감사해. 당신과 알고 지내는 동안에 가장 고마웠던 단 하나는 우리 아이 계획을 밀어준 거야. 딱 그거 말고는 당신에게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다시 나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 어떤 용서를 빌어도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개벌은 남 못 준다 라는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그의 동생과 어울리는 속담이죠. 예전에는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며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은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옆에도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